자, 먼저 새누리당 포천, 연천 지역구 공천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다. 이제 공천을 받아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먼저 소감과 또 앞으로 각오 이걸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아주 그냥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새누리당에 공천을 잘 받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주민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천 신청을 했던 일부 이제 예비 후보들은 불공정한 공천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는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는지, 특히 박용국 예비 후보는 자신의 공천 배제의 배후로 김 의원님을 직접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새누리당 공천 과정은 굉장히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천의 전 과정은 이 공천위원들이 그 기준도 정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도덕성, 그 중에서도 이 재산 형성 과정이나 뭐 병역 문제, 그 다음에 선출직 사퇴 등등 해서 그런 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뭐 제가 개입하거나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저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요. 100% 공천위의 공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 낙천자들이 지금 현재 박용우 전 시장과 최병훈 박사가 출마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무소속 출마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부담이 됩니다. 예, 사실 뭐 다자 구도가 이제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천 연천은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번 총선을 보면은 결코 또 안심할 수만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쟁자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선거에 임할 생각이시며 또 선거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또 부지런하게 움직일 생각입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많은 국회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인 그런 노하우를 우리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잘 활용할 생각입니다. 의원님에 대한 지난 4년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초선으로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뚜렷하게 각인되는 그런 성과가 없다라는 또 그렇게 호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의정활동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을 때도 씨를 뿌린 다음에 뭐 금방 열매를 맺는 건 아니고 이제 씨앗을 땅에 뿌리면 심고 나서 또 물도 줘야 되고요. 또 비료도 주고 또 어느 정도 시간도 걸리면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듯이 저도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지난 4년 동안은 여러 가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든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또 해제한다든지 이런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성과가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런 규제에서 해제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또 민자고속도로라든지 또 43번 도로를 포함한 국도 확포장하는 문제, 또 산업단지,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한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일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수능시험장 유치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이 올해부터는 더욱더 큰 어떤 가시화된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최대 수원 사업은 이제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입니다. 그런 이제 사업 착공이 당초보다 조금씩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게 착공이 되기는 하는 것인가 그런 또 의구심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심지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철우 민주통합당 후보는
민자도로가 아니라 국가 고속도로로 재추진, 국가 재정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민자고속도로는 사실 지금 시작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되는 금융 약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들이 1조 4천억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난 12월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90% 이상은 이 고속도로 사업의 어떤 90% 이상은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한 두세 개 건설사들의 문제 때문에 지금 착공이 이제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 부분도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뭐 그 착공이 무난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국가 고속도로 사업으로 이제 전환하자고 하는 것은 포천 발전을 하지 말자는 그 동일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금융 약정까지 다 마련이 돼 있고 지금 올해 예산 또 100억까지 국가에서 책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국가 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예비 타당성이라든지 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런 걸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뭐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또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민자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착공만 되면은 5년 안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다 돼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 국가 재정 사업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 고속도로를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짧게 하나 예를 들자면은 국가 재정 사업의 어려운 점은 우리가 그 마산 신읍간 도로 5km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재정 사업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조 원대가 훨씬 넘는 이 민자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하면은 매년 5천억 원씩 5천억 원 이상의 그 국고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건 우리 포천시 1년 예산보다도 큰 액수입니다.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문제가 이제 인근 철원도 그렇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인근 시군과 통합해야 된다. 이제 다들 의견이 좀 다른데 의원님은 거기에 따른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저는 우리 지자체에 속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또 준비가 많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 간의 통폐합 문제는 정말 그 100% 지역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통폐합은 위로부터의 어떤 그 공권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행정력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무르익고 또 우리가 또 실익도 따져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지자체하고 합치는 것이 실리가 있고 실익이 있는지는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준비가 된다면 저도 뭐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포천시에 많은 현안이 있지만 이제 포천시가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광역화장장 사업이 주요 찬반 갈등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광역화장장 사업 추진 절차와 또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 사업 절차에 대해서는 또 지금 소송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송 결과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되는 건 결과보다는 사실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좀 투명하거나 어떤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그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광역 화장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지적들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갈등하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지역의 화합이 헤쳐지는 일이 있으면은 저는 그건 좋은 정책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그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MB 정권 심판을 이제 핵심 선거 전략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도 MB와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또 후보들이 많고 박근혜 위원장을 내세우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의원님을 MB 직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좀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요? 예, 뭐 부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총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 저는 총선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권을 심판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대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9대 총선은 누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할 수 있고 또 일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그냥 막연하게 MB 정권 심판론을 이제 들고 나오면서 이 이념 어떤 다시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고 또 이념 공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정치의 어떤 시계 바늘을 다시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구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큼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어떤 이념 공천이라든지 이념 선거가 아니라 일꾼을 뽑기 위한 선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재선 의원이 된다면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우리 포천 연천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재선 의원이 되면은 저도 국회에 가서 보니까 이 초선하고 재선 의원은 뭐 천지 차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영향력 있게 할 수 있고 재선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이라는 게 좀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특히 지역에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교통 문제라든지 또 교육 문제라든지 일자리 창출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일을 좀 하고 싶고요. 상임위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능하면 국토해양위 그리고 또 그것이 잘 국토상임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또 아무래도 포천이나 우리 또 연천은 그 한반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이고 통일 시대에 대비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통위에서 계속 일을 좀 하면서 통일 관련된 다시 말해서 남북 교류와 관련된 그런 일들 또 이 역사문화 관광지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인프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그 상임위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음에 나온 것 설명이 된 거고요. 이제 재선 의원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지역에서 큰 정치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김 의원님이 등극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있다는 무엇입니까? 재선 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면은 또 그 위치에 맞는 또 역할이 저는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지역 주민이 저를 만들어 주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주시는 자리에 가서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다시 한번 제가 그 우리 새누리당의 제1사무부총장 맡게 되고 이번에 또 공천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여론에 잘 반영을 시켜주셔서 그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에게 주신 그 사랑만큼 그 이상으로 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모든 우리 또 포천신문사 또 그 독자들 또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포천신문사의 또 발전과 또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우리 또 신문사 방문하셔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